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이제 조금 지겹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비트코인이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저점을 높이는 건가 싶었는데 다시 31,000달러대로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힘겹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국회 발언이 결정적인 한방이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장에서는 이런저런 호재성 이슈들도 하나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리플 소송에서 리플사가 결정적 한방으로 준비했던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소송이 진짜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제롬 파월 의장의 국회 발언 이후에 다시금 하락세를 보이면서 여차하면 24,000달러로 고꾸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몇 달째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 이제 2만 달러 얘기를 들어도 다소 무덤덤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2천만 원대로 떨어진다, 4억 원까지 쏜다, 여러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과연 누가 진짜 전문가다운 예측을 하는 것인지 참 궁금한 부분입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누구 전망이 맞았고 또 누가 완벽히 틀렸는지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리플 소식입니다. 리플 홀더들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리플 측은 윌리엄 힌만 전 기업금융부서 총괄에 대한 증인 신청을 요청해 왔는데 윌리엄 힌만의 증인 채택 여부가 관심을 받았던 것은 이 양반이 과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리플 측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닌데 왜 리플은 증권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왔고 이 과정에서 힌만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SEC는 힌만 개인의 의견일 뿐 SEC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서 힌만의 증인 채택을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SEC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사라 네퍼 판사가 힌만에 대한 증언 녹취 신청을 인정하면서 이번 소송은 결정적인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힌만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지난 2018년입니다. 당시 힌만은 이더리움의 현재 상태, 이더리움의 네트워크와 분산된 구조를 봤을 때 이더리움 판매는 증권 거래가 아니다. 연방증권법을 이더리움 거래에 적용한 것은 가치가 거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시 SEC 기업금융부 수장이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정도로 상당한 관심을 받았던 이슈였습니다. 특히 당시 SEC 위원장이었던 제이 클레이튼은 공식 성명서까지 내면서 이더리움과 다른 탈중앙화 암호화 자산이 합법적이지 않은 증권 발행 절차를 통해 발행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권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힌만의 분석 결과에 동의한다. 암호화 자산들은 증권으로서 갖춰야 할 조건에 미달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력이 있다 보니 SEC로서는 힌만의 증인 채택 이슈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리플 홀더들 입장에서는 반대로 힌만의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면 리플이 소송에서의 승기를 잡게 된다는 기대감과 관측이 상당히 우세했습니다. 법원 역시 이런 여론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힌만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사라 네퍼 판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집행 사례가 아니며 사건 해결과 관련해 엄청난 대중의 관심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분위기만 놓고 보면 리플 측이 주도권을 잡아가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판례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하원에서 암호화폐 성격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규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다시 발의돼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화당 톰 엠머, 민주당 데런 소토 의원 등은 연방규제당국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규정할지를 명확히 하자면서 관련 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들이 발의한 증권 명확성법이 의회에서 통과돼 법률로 발효가 되면 디지털 자산은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SEC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신고해야 할지를 고려하지 않고 자유롭게 상품으로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엠머 의원은 지난해 9월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었지만 추가적인 진전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공동 발의했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지난해보다 높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의 결정적인 증인 채택이 이뤄진 상황에서 이런 법안까지 발의되다 보니 리플 소송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명확성이 더 높아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함께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입장은 여전히 암호화폐의 안티 스탠스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의회에 출석해서 암호화폐는 하나의 결제 메커니즘이 되는데 완전히 실패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기업 인수 목적 회사를 예로 들면서 시장에 일부 버블이 있다고 진단했는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 현재 규제가 부재한 상태다, 이렇게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중앙화된 금융 권력 집단의 수장이 연일 공개석상에서 가상화폐를 비판하는 내용을 밝히면서 비트코인 시세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의 잇따른 반 비트코인 발언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다시 31,000달러대로 떨어진 가운데 추가 폭락 전망도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 하도 극단적인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누구 말을 들어도 무덤덤해지는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 24,000달러 폭락 가능성을 제기한 인물은 트레이더 미카엘 반데포프입니다. 개별 트레이더 한 사람의 전망까지 알아야 하나 싶기도 하지만 워낙 예민한 시기다 보니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카엘 반데포프는 현재 현물 트레이더 사이에서 낙관할 만한 이유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면서 31,000달러를 더 이상 하락세를 멈추기 위한 비트코인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지켜내야 하는 지지 수준인 31,000달러에서 31,500달러에서 밀려나게 될 경우 29,000달러와 24,000달러가 다음 지지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비트코인 30,000달러가 최종적인 심리적인 지지선이다, 이런 말들이 상식적으로 오갔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 있는 전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24,00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온 만큼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30,000달러와 31,000달러 지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 최대 비트코인 펀드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절반이나 줄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인데 캐나다 자산운용사 3iQ가 운용하는 캐나다 최대 비트코인 펀드 QBTC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6월 초와 비교했을 때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BTC는 6월 초에 24,000 BTC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최근 13,000 BTC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폐쇄형 펀드는 자산의 자유로운 상환과 인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펀드의 비트코인 보유량 감소는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투심 역시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시장 상황이 그만큼 혼란스럽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런던 하드포크 메인넷 출시 시기가 공식적으로 발표됐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은 런던 하드포크 메인넷 활성화 시점이 8월 3일부터 5일 사이에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공식적으로 출시 시점을 밝혔습니다. 이더리움 런던 하드포크는 그동안 이더리움의 고질적인 단점으로 지목됐던 비싼 수수료 이슈를 해결하고 수수료 가운데 일부를 소각하면서 이더리움의 가치를 높이게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런던 하드포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카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사실 7월에 우려됐던 악재는 이제 시장에 거의 대부분 반영된 모습입니다. 그레이스케일 GBTC 락업 해제가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정도만 변수로 남아있는 가운데 7월 21일 진행되는 일론 머스크와 잭 도시의 맞짱 토론이 호재 가능성 이벤트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거의 양치기 소년급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 일론 머스크, 이번에 제대로 정신머리 박힌 모습을 보여주며 의미 있는 멘트를 날릴 경우에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는데 물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물인 만큼 이건 끝까지 토론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답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7개월 연속 폭등했던 점을 고려하면 두세 달 조정받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통큰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폭등 뒤에 폭락이 있었던 것처럼 건강한 조정 뒤에는 늘 의미 있는 상승이 있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지금의 시기 역시 성투를 위한 과정 정도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